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시작을 알려주는 알림 설정, 종 모양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특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법이 아니고 무슨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 소설에 쓰는 그 원고? 이런 거를 짜는 듯한 느낌이 팍팍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와, 이게 대한민국 특검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탄핵을 시켰구나, 완전히 인민재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 특검의 수사 행태와 대한민국 체제를 배신한 일부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행보는 탄핵 정국 당시에 한몸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시작은 최순실 특검법 제정이었습니다. 또한 상주 승마대회 진실을 날조한 사람은 박창일 신부였고요. 박창일은 평양에서 범민련 북한 측 의장 강지영을 만난 종북 주사파라는 거예요. 여기에 박원호의 거짓말과 노승일의 아무런 근거 없는 국회 청문회의 주장이 가세를 하면서 승마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가 활동을 시작한 날은 2016년 12월 1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은 12월 3일이고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은 12월 9일로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됐고요. 특검 출범 후 단 9일 만에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 시작은 특검법인데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특검법 제정이 스타트였고요. 일명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파견검사 수에 있어서 상설 특검법에 비해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게 아니고 사기예요, 사기. 제가 이거를 명칭을 지어주면요, 최순실 특검법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법. 자, 상설 특검법은 이보다 2년 전인 2014년 6월 19일에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이 법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의 국회 추천이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최순실 특검법은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2항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은 원내 교섭 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고요. 제3항과 4항에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명 방식을 완전히 지들 원하는 쪽으로 뜯어 고쳐버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합의해갖고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위로 올린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 저게다 현재 국민의힘당에서 같은 편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아무튼 특검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 수는 새누리당이 126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힘당이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7석이었습니다. 정의당과 무소속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제껴두더라도 3개의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 제1당인 새누리당에는 아예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지도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채웠다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 정도였다니까요. 또 파견검사의 경우에도 5명 이내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무려 20명까지도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니들 돈으로 특검을 꾸리던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송에도 남겼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이 특검을 한다고 돈을 얼마를 날려먹었는지. 파견 공무원 수도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또 10명을 또 확대를 하고 그 결과 총 122명으로 구성된 박영수 특검팀은 어지간한 지방의 검찰청 규모를 능가했다라는 거예요. 특별검사 박영수와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이 윤석열이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이 특검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들이 만들어 놓은 최순실 특검법이 얼마나 초헌법적이고 정파적인지를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비교해보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놈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인지 여실히 드러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뒷목을 딱 잡고 들으셔야 좋을 듯 합니다. 검찰청법 제27조 1항에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이따위로 바꾸면서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한 총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충성하는 총장이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와, 좀 이거 인간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정말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는요, 특검법 제정 때 새누리당이 대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일임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한번 욕먹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게 니들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든지 말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조작 날조가 됐던 잘 요리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설 그리고 윤석열이 그냥 조작 날조 요리를 버무려갖고 결국에는 탄핵을 시킨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야권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새누리당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는 은밀한 신호를 보낸 것과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와 국민의당의 박지원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국회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일단 밀어붙여. 우리가 해줄게. 우리 간첩들 반 이상은 간첩이야. 그냥 밀어붙여. 이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특검법 발의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동조를 했다는 거고 우상호를 대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209명이 특검법을 발의한 날, 그러니까 201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159명의 의원과 새누리당의 역적들 김무성, 김성태, 나경원, 민경욱, 박성중, 신보라, 유승민, 정종섭, 주호영, 하태경 등 49명이 법안 발의에 동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적들도 아직까지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긴 대통령을 조작 날조로 감옥에 보낸 인간을 열렬히 지지하는 희한한 세상인데 뭘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특검법은 11월 1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20명 중 196명이 찬성으로 가결이 됐고요. 11월 2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법안 발의에서 시행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65조에 의거해서 국회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3개 야당을 모두 합친 의석수는 174석에 불과했고 새누리당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정신 나간 새누리당의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이 권선동이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지체 없이 이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장악한 이 법사위의 위원장인 권선동은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역적인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옳다. 이딴 식의 주장을 하고 앉아있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일사불란한 당론 채택 대신에 의원 각자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현재 정진석은 윤석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집권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주 친절한 탄핵의 걸림돌을 하나 둘씩 제거해주면서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불참 1표로 통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이런 협조가 없었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시작한 지 92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역적 이전미 판사에 의해서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현직 대통령 탄핵은 특검 출범 3개월 10일 만에 아주 정각석화처럼 이뤄졌고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당에 하는 짓을 좀 보세요. 저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해놓고 반성은 요만큼도 없고 반성할 놈들 같았으면 저런 짓거리를 하지 못했죠. 지금도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지들만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 가지고 탄핵 정국 때 자신들의 잘못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간첩들과 손을 잡고 좌익들과 내통을 해갖고 내각제 개헌만을 위해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힘들게 번 돈을 마구마구 써대고 다니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허리 휘도록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저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저것들은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바쁘니까 니들이 월급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대신에 나라 일을 좀 맡아서 하라고 직원으로 고용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국민들 머리 위에서 바둑을 두려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확 다 끄집어 내갖고 저런 건방지고 나라 망쳐먹은 국회의원들을 발버둥에서 싹 다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시고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진실된 거짓 없는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도록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